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15회차 전산 세무 2급 실무 시험 풀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시험 치실 때에는 회사 이름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회계 기간은 2024년도입니다. 바로 문제 1번 볼게요. 1번 전표 입력 문제고요. 당사가 보유 중인 매도 가능 증권을 1,200만 원에 처분하고 처분 대금은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았다. 매도 가능 증권의 취득가액은 1,000만 원이고요. 전기 공정 가치는 1,100만 원입니다. 자, 매도 가능 증권 회계 처리가 조금 어렵죠, 여러분. 근데 세무 2급에 정말 자주 출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매도 가능 증권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여러분. 필수적으로 분계 연습을 꼭 해주셔야 돼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쭉 풀이를 하고요. 그 다음에 빨리 하는 방법까지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취득했을 때부터 분계를 한번 해볼게요. 취득했을 때 보통 예금으로 취득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그럼 취득했기 때문에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1,000만 원의 취득, 대변에 보통 예금으로 지급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 기말, 2023년도 기말엔 평가해야 되죠. 1,100만 원에 취득했다가 1,100만 원이 됐대요. 그럼 100만 원 증가했죠. 그럼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100만 원 증가시켜주고 대변에는 매도 가능 증권을 기말에 평가해서 이익 받습니다.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으로 100만 원 회계 처리하셔야 되고요. 이 계정가복은 자본에 있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익 쪽으로 분류가 되죠. 자, 이 부분도 이론 시험에 많이 묻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처분해야 됩니다. 처분.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자산 감소시켜 줘야 되고요. 얼마예요? 1,100만 원이죠. 취득할 때 1,000만 원, 평가할 때 100만 원, 그러면 1,100만 원. 그 다음에 처분하고 보통예금에 돈이 들어왔죠. 1,200만 원에 처분했다. 1,200. 자, 여기에서 끝내면 안 되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매도 가능 증권 처분할 때 같이 정리해 주셔야 돼요. 그죠? 지금 대변에 있기 때문에 정리하려면 차변 쪽으로 보내주셔야 됩니다.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 100만 원 제거하고요. 그 다음에 처분 당시에 이익인지 손실인지 보셔야겠죠. 자, 저희가 지금 실제로 돈을 지급한 금액은 1,000만 원이고요. 처분할 때 실제로 돈을 받은 금액은 1,200입니다. 그럼 얼마 이익 봤어요? 실제로 200만 원 이득 봤죠. 따라서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이익으로 200만 원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럼 차변에도 1,300, 대변에도 1,300 나오죠. 자, 그래서 취득, 전기 기말, 처분까지 분계를 다 했고요. 저희가 시험 치러 갈 때는 내가 매도 가능 증권 처음부터 분계를 하겠다. 그러면 정확하긴 하겠지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빨리 하는 방법 말씀드릴게요. 일단 돈 받은 거부터 적어요. 보통 예금 1,200만 원 들어왔고 그 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 처분했다라고 하니까 자산 감소시켜 줘야겠죠? 이때 적는 금액은 가장 최근 금액. 자, 취득하고 기말이 돼서 결산 평가했겠죠? 1,100만 원으로 적어주고 그 다음 평가 이익이나 평가 손실 제거해야 된다까지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은 취득가액에서 공정가치 두 개를 차감하면 100만 원 이익이다 라고 나오는데 이 부분도 만약에 헷갈린다 라고 하시면 프로그램 들어가 보시면 돼요. 자, K랩 열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재무상태표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기간은 12월로 조회를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나 평가 손실이 있는지 찾아보는 거예요. 자본 쪽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본에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을 보시면은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1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럼 이 100만 원을 제거해야겠죠. 그죠? 자,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면 돼요? 차변 쪽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100만 원을 제거하자. 그럼 차변이 1,300, 대변도 1,300 나와야겠죠? 그러면 대변을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이익으로 200만 원 적어주시면 차대변이 일치하겠죠. 자, 내가 정말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분계를 하세요. 자, 그리고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은
취득가액에서 공정가치 빼면은 나오는 금액입니다. 그 다음 매도 가능 증권 처분이익은 취득금액에서 처분금액 빼면은 나오는 금액이에요. 직접 계산해 보겠다 그러면 이렇게 해보시면 되고, 만약에 나는 시험장 갔을 때 기억이 안 나거나 빨리 하고 싶다 그러면 검색하시면 됩니다. 재무상태표 검색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합계잔액시선표 들어가셔서 검색하셔도 돼요. 자, 그러면 저는 바로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자, K랩 들어와 주시고요. 1번 전표 입력 들어가겠습니다. 날짜는 4월 11일. 차변에 보통예금 1200 받았고, 자, 그냥 쭉 할까요? 또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 제거해줘야 되죠. 100만원 제거하고, 그 다음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처분했기 때문에 자산 감소. 이때 또 주의하실 점은 계정 과목이 2개가 있죠. 여기에서 두 번째를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123번은 유동자산 쪽으로 분류가 되고요. 178번은 비유동자산 쪽으로 분류가 되는데, 보편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매도 가능 증권은 비유동자산 쪽에 있는 투자자산이에요. 따라서 번호가 느린 거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유동, 비유동 178번. 자, 1100만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대변 쪽에 이번에는 매도 가능 증권은 실제로 처분하고 이익 봤다.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이익으로 200. 참고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나 평가 손실은 자본에 있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쪽으로 들어간다라고 했고요.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이익이나 처분 손실은 영업의 수익이나 영업의 비용 쪽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분개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아까 재무상태표에 들어가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있다라는 걸 확인을 했죠. 근데 제가 분개를 하면서 제거를 했어요. 제거하고 다시 한번 들어갈게요. 다시 들어가니까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어떻게 됐어요? 사라졌죠. 제가 차변 쪽으로 감소를 시켰기 때문에 제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매도 가능 증권 처분할 때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계정도 같이 지워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1번은 꼭 푸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뭐 내가 버리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에요. 무조건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2번 굉장히 쉽죠. 비품을 무상으로 받았다. 비품의 공정가치는 500이다. 자, 거래처로부터 비품을 공짜로 받았대요. 그럼 차변에 비품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는 자산을 공짜로 받았습니다. 자산 수중이 공짜로 받았을 때 금액은 어차피 하나밖에 없지만 공정가치로 잡아주셔야 돼요. 자, 바로 입력하겠습니다. 6월 25일 차변에 비품 500, 대변에 자산 수중이 500. 자산 수중이익이라는 계정 과목이 나오면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로 나올 거예요. 꼭 계정 과목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같이 기억하시면 좋은 계정 과목이 채무면제이익입니다. 채무면제이익은 거래처에 내가 빌린 돈이 있다. 근데 거래처가 그거 더 이상 안 갚아도 돼 라고 했을 때 채무면제이익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자, 토지를 비사업자로부터 다음과 같이 매입했대요. 자, 그중 토지 취득 관련 지출은 다음과 같다. 자, 취득세는 현금으로 납부하고요. 나머지는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다. 토지 가액 있고요. 3억 취득세. 취득할 때 법무사 등기 수수료. 그 다음 또 토지 취득할 때 중개 수수료. 얘들 3개는 다 어떻게 하셔야 돼요? 토지에다가 더해 주셔야겠죠. 그죠? 토지 취득 원가에다가 같이 더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차변에 토지라고 적어 주시고요. 여기 있는 금액들 다 더해 주셔야겠죠? 자, 한번 더 해볼게요. 3억에다가 1300만원 더하고 그 다음 30만원 더하고 270만원 더해주시면 3억 1600만원이 됩니다. 자, 그럼 토지는 3억 1600. 그 다음 대변에 현금
취득세 현금으로 납부했다. 1,300. 나머지는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대요. 자, 그럼 프로그램 활용해서 나머지 금액 구하겠습니다. 자, 일반 전표 입력 들어가 주시고요. 8월 2일 차변의 토지 3억 1,600. 대변에 현금으로 취득세 1,300만원 납부했고요. 나머지는 보통예금에서 이체했다. 자, 그럼 대차 차익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보통예금 금액 나오죠. 3억 300만원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퇴직급여를 위해서 영업부 직원의 퇴직연금 DB형, 그 다음 제조부서 직원에 대한 퇴직연금 DC형,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다. 자, 우리가 보편적으로 퇴직연금이다 그러면 두 가지가 있었죠. 확정급여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확정기여형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확정급여, 확정기여형으로 얘기를 했는데 지금 문제에서 DB형, DC형 이렇게 나왔어요. 자, DB형이 확정급여형입니다. 그 다음에 확정기여형은 DC형이라고 합니다. 확정급여형은 퇴직연금, 운용자산 처리하기로 했죠. 확정기여형은 퇴직급여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퇴직연금, 운용자산에다가 500만원, 그 다음에 퇴직연금은 퇴직급여고 제조부서죠. 그러면 제로 넣어서 300, 두 개 같이 묶어서 대변의 보통예금으로 800만원 지급했다.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프로그램 열어주시고요. 8월 10일 입력할게요. 자, 차변에 퇴직연금 운영자산 500. 그 다음 차변에 퇴직급여 제조 쪽으로 500번대 300. 대변에는 보통예금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자기주식 120주를 주당 65,000원에 처분했대요. 그 다음 매매대금이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되었고요. 처분일 현재 자기주식 처분 손실 20만원이 계상되어 있다. 자, 그럼 일단 돈 받은 거부터 적어 볼게요. 보통예금. 자, 돈 받은 거는 120주 곱하기 65,000원 해주시면 되겠죠. 120주를 팔았고 주당 65,000원에 처분했다. 자, 계산해 볼게요. 120주 곱하기 65,000원, 그러면 780만원을 보통예금에다가 이체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 자기주식 처분했죠. 120주 곱하기 취득가액은 58,000원이었습니다. 자, 120주 곱하기 58,000원 해주시면 696만원. 자, 그러면 지금 자기 주식을 처분했고요. 돈 받은 게 더 크죠? 그러면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라고 적어 주셔야 되는데 이익 적기 전에 반대 계정이 있으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제거해 주셔야겠죠. 따라서 자기 주식 처분 손실 20만원을 먼저 제거를 합니다. 자, 제거를 해도 대변의 금액이 남죠? 그래서 남는 금액을 자기 주식 처분 이익으로 적어주시면 돼요. 자, 여기 남는 금액도 프로그램 이용해서 계산해 볼게요. 일반 전표 입력 들어가 주시고요. 12월 13일 차변에 보통예금, 대변에 자기 주식 696만원, 그 다음에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제거해 주셔야겠죠? 20만원. 자, 그럼 지금 대차 차익이 64만원이 나오죠? 나머지 64만원은 자기 주식 처분 이익입니다. 자, 따라서 자기 주식 처리해 주시고 처분 손실 있다면 제거. 자, 이렇게 반대 계정 제거하는 거 어떤 거 있어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 반대 계정은 주식 발행 초과금 있죠.
두 개는 상계 처리해 주셔야 됩니다. 제거 처리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주식 처분 손실과 자기 주식 처분이익 상계 처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 감자 차손과 감자 차익도 마찬가지 서로 제거를 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문제 2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문제 2번부터는 메인 매출 전표 입력입니다. 자, 1번. 싱가포르에 소재하는 ABC사의 제품을 3만 달러에다가 직수출했다. 여기까지 보시면 일단 유형은 16번 수출이다 라고 적어 주셔야 되죠. 수출 대금 중 2만 달러가 선적과 동시에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이 되었고, 나머지는 다음 달 말일에 수취하기로 했다. 수출 신고 번호 입력은 생략할 것. 자, 1번 문제는 어렵다기보다는 헷갈리셨을 것 같아요. 그죠? 헷갈려서 많이 틀리지 않았을까라고 싶은데, 자, 수출했을 때 공급 가액은 어떤 걸로 잡기로 했어요? 수출했을 때 공급 가액은 선적일의 환율로 잡는데, 만약에 환가했다, 환전했다 그러면 선적일과 환가일 중에 빠른 날짜로 잡아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지금 선적일과 환가일이 동일하죠. 그죠? 3월 12일 직수출 선적이 완료가 되었고, 그 다음에 선적과 동시에 보통예금에 돈이 들어왔대요. 둘 다 동일하다 라고 봐주시면 될 거고, 자, 그러면은 3만 달러에다가 곱하기 3월 12일이죠, 선적일이. 그럼 1,300원 곱해서 공급 가액 잡아주시면 돼요. 3만 달러 곱하기 1,300원, 3,900만 원으로 잡아주시면 돼요. 3,900. 공급 가액은 3,900. 그 다음에 회계 처리하셔야겠죠. 대변에 제품 매출 3,900. 자, 이 중에 2만 달러는 보통 예금에 돈이 들어왔대요. 2만 달러. 자, 그런데 동시에 돈을 받았기 때문에 1,300원을 곱해 주셔야겠죠. 2만 달러 곱하기 1,300원. 그러면 2,600. 그 다음에 나머지 1만 달러는 다음 달에 수취하기로 했대요. 그러면 외상 매출금으로 적어 주셔야 되고, 1만 달러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될까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다음 달 말일이기 때문에 4월 30일에 환율이 나와 있죠. 근데 얘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함정이에요, 함정. 얘는 신경 쓰지 않고 언제로 한다고요? 선적일로 해주시면 돼요. 1,300원으로 외상 매출금 잡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1,300만 원 나오죠. 이렇게 분계를 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분계를 하고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또 이렇게 질문을 하시겠죠? 그러면 저희가 돈을 받았을 때 1250원인데 두 개 차이가 발생하지 않냐? 이 차이는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질문을 하실 텐데, 자, 4월 30일 분계도 제가 한번 해볼게요, 옆에다가. 자, 4월 30일 돈 받았죠? 외상 매출금 얼마였어요? 1,300만 원이었죠. 1,300. 그 다음 보통 예금으로 돈이 들어올 겁니다. 자, 1만 달러에다가 4월 30일 환율은 1250원이죠. 1250원이 들어왔을 거예요. 그러면 1250만 원. 그럼 지금 두 개 차이가 50만 원 발생하죠. 이 50만 원 차이는 왜 발생한 거예요? 환율 때문에 발생했죠. 그럼 이때를 외환 차손으로 해서 50만 원 손실 봤다라고 적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3월 12일 분계, 그 다음 4월 30일 분계 따로따로는 많이 해보셨거든요. 그죠? 4월 30일 분계도 한번 해보셨을 거예요. 외환 차손이나 외환 차익 넣는 분계를 많이 하셨을 텐데, 이렇게 연결해서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이라도 꼬아서 나오면 헷갈리실 것 같거든요. 자, 따라서 외상 매출금도 선적일의 환율로 넣어주고, 두 개 차이는 나중에 실제로 돈이 들어왔을 때 외환 차손이나 외환 차익으로 회계 처리하면 된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프로그램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들어가 주시고요. 날짜는 3월 12일, 유형은 16번 수출,
품목은 제품 매출이라고 적어 볼게요. 자, 금액은 3,900. F2 눌러주시고 거래처 걸어주시고요. 영세율 구분 F2. 자, 직접 수출이죠. 1번 직접 수출. 수출 신고 번호는 생략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분계는 3번 혼합 잡아주시면 대변의 제품 매출 자동으로 떴고요. 차변에다가 보통예금 돈 받은 거 적어 볼게요. 보통예금에는 2,600 들어왔고, 그 다음 나머지는 다음 달에 받기로 했죠. 외상 매출금 1,300만원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 문제가 조금 헷갈렸을 것 같다라고 보이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업무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거래처로부터 업무용 승용차를 중고로 구입했다. 자, 승용차 990cc래요. 그럼 경차죠. 우리가 1000cc 이하까지는 부가세 공제 가능합니다. 자, 대금은 한 달 후에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면 미지급금으로 잡아주셔야 되고요. 종이 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다. 전자가 아니죠? 그러면 전자에는 여체크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51번 과세 잡아주시면 되고, 공급가액은 2천만원, 부가세는 200만원 공제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외상미 수금으로 2,200은 미지급금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입력해 볼게요. 10월 1일 유형은 51번 과세, 매입과세, 품목은 승용차라고 적어 볼게요. 공급가액은 2천만원, 부가세는 200. 거래처, 달려요 꼭 적어주시고, 전자는 여체크할 필요 없죠? 종이니까 넘어가시고, 분계는 3번 혼합. 원재료 대신에 차량 운반구로 바꿔주시고요. 대변에는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했기 때문에 미지급금. 외상매입금 하시면 안 되죠. 상품, 제품 관련이 없기 때문에 미지급금 잡아주셔야 됩니다. 3번. 자, 이번에도 업무용 승용차를 운용 리스 조건으로 리스했다. 임차료 180만원을 전자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대금은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했다. 자, 세금이라는 글자가 빠져있죠. 그러면 면세예요. 53번 면세입니다. 참고로 운용 리스라는 거는요, 그냥 임차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생각해서. 예를 들어 우리가 집에 정수기를 돈을 주고 구입할 수도 있지만 정수기 업체에서 다달이 얼마만큼 내고 빌려 쓰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를 운용 리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주고 빌려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업무용 승용차가 뭐 1000cc 초과했는지 아닌지 나와 있진 않지만 그건 지금 여기에서는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계산서를 발급했기 때문에 당연하게 면세구나. 이 승용차는 면세 쪽에 들어가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달 5일에 지급하기로 했기 때문에 미지급금 잡아주시면 되겠죠. 프로그램 들어가겠습니다. 10월 29일 계산서니까 면세. 자, 이번에도 승용차라고 적어주시고 180. 거래처는 월클 파이낸셜 넣어주시고, 전자니까 1번 여체크, 분계는 3번 혼합. 차변에 차량 운반구 180, 대변에는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했죠? 미지급금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증빙을 꼭 잘 봐주셔야 돼요. 자, 4번. 아래와 같은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대요. 우리가 발급했습니다. 제품 대금은 주 지임사에게 지급해야 될 미지급금과 상계하기로 상호 협의했고요. 잔액은 보통예금으로 받았다. 저희가 지금 매출했네요. 그죠? 자, 그러면은 11번 매출과세 잡아주시고, 공급가액 1,000만원에 부가세 100만원. 그럼 회계처리 들어가야 되는데 대변은 자동으로 완성이 되죠. 제품 매출로 1,000만원, 그 다음 부가세 예수금으로 100만원 자동으로 잡히고, 차변에 돈 받은 거 적어주셔야 되는데 800만원은 미지급금과 상계 처리하기로 했기 때문에 미지급금 800, 나머지 금액은 보통 예금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죠. 300. 프로그램에 바로 입력해 볼게요.
11월 1일 11번 과세 제품 매출 공급가액 1000만원에 100만원 거래처 걸어주시고 전자이어 체크 분계는 3번 혼합 대변 자동으로 분계가 되었고 차변 넣어주시면 되죠. 자, 차변에는 미지급금 800 그 다음에 또 나머지는 보통예금으로 이체를 받았대요. 300 자, 하단에도 보시면 현금 300 들어가 있죠. 계좌이체 300만원 받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5번은 현금 영수증이네요. 제조부 사원들을 위해서 온풍기를 193만 6천원 부가세 포함해서 구입하고요.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하고 현금 영수증을 수취했다. 자산으로 처리할 것. 자, 현금 영수증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회사 직원들을 위해서 구입을 했고 부가세가 있죠. 그러면 부가세 공제 가능합니다. 61번 현금 영수증 과세 현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산으로 처리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온풍기는 비품으로 하시면 되겠죠. 입력 바로 하겠습니다. 자, 11월 20일 들어와 주시고 61번 현과 비품이라고 적어 볼게요. 자, 현과 입력하실 때 공급가액에다가 196만원 있죠. 부가세 포함한 금액 전체 금액을 넣어주시면 프로그램이 알아서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나눠줍니다. 193만 6천원 하고 엔터 하면은 자동으로 나눠지죠. 자, 그 다음에 거래처 꼭 적어주시고 분계는 3번 혼합 차변에 비품 자산으로 잡아주시고요. 대변에는 보통예금으로 이체했습니다. 자, 참고로 전체 금액을 입력하면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자동으로 나눠진다. 자, 얘들은 세 가지가 있어요. 지금처럼 현과 있고요. 그 다음에 카과 있고요. 건별이 있습니다. 얘들은 전체 금액 입력을 하면은 공급가액과 부가세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나눠줍니다. 자, 이번에는 문제 3번으로 넘어갈게요. 문제 3번은 부가세와 관련된 문제죠. 1번 제2기 확정 신고 기간 10월부터 12월까지 공제받지 못할 매입 명세서 중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 세액 내역과 공통 매입 세액의 정산 내역 탭을 작성하시오. 참고로 정산은 확정 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료를 살펴보시면 매출 공급가액에 관한 자료가 있고요. 매입 세액에 관한 자료가 있고 총 공통 매입 세액 이렇게 쭉 있네요. 자, 지금 이렇게 나왔던 문제가 과거에 출제되었던 기출문제에서 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금액은 다를 수도 있는데 양식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 반복적으로 출제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계속 반복해서 출제를 하더라도 개념 자체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학생분들이 많이 틀리세요.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출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일단 여기부터 볼게요. 2번. 자, 2번을 보시면 세금 계산서를 수취했대요. 근데 과세 사업 관련 있고요. 면세 사업 관련이 있죠. 자, 면세 사업 관련해서 물건을 매입한 게 있다라고 했을 때, 자, 매입 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세금 계산서가 아니라 계산서를 받아와야 되는데 잘못 받아온 거예요. 그럼 이 90만 원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90만 원 전액 모두 공제를 못 받도록 잡아주셔야 돼요. 자, 그럼 프로그램 들어가서 또 설명드릴게요. 부가가치 탭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들어가 주시고요. 맨 첫 번째 있죠. 그 다음에 내가 서류가 너무 많아서 어디 있는지 찾느라 많이 헤매고 있다라고 하신다면 프로그램 오른쪽에 보시면 돋보기 모양 있죠. 이 돋보기 모양 검색을 눌러 주셔서 공제받지 못할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메뉴가 바로 나옵니다. 확인 클릭하시면 이렇게 메뉴가 바로 떠요. 참고해 주시고요. 조회 기간은 10월부터 12월까지 2기 확정이고요. 지금 탭이 4가지가 있죠. 일단 첫 번째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 작성하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매입 매출 전표 작성하실 때 54번 불공으로 입력했던 것들 있죠.
그 입력했던 사항들을 작성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5번이죠. 면세사업 등 관련해서 여기에다가 우리 아까 봤던 거 매입 세액 중에 세금 계산서 수취한 거 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면세였다. 그럼 공제 못 받도록 잡아 주셔야겠죠. 자, 매수 적어 주시고 9천만 원에 900만 원 이렇게 5번 면세사업 등 관련해다가 900만 원 전액 다 공제를 받지 못하도록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는 완성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안분이 있고요. 정산이 있죠. 일단 안분은 예정 때 하는 겁니다. 1기 예정, 2기 예정. 정산은 1기 확정, 2기 확정 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산 내역을 저희가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간략하게 개념 한번 보고요. 저희가 수기로 직접 계산해보고 그 다음 프로그램에다가 입력을 할게요. 이번에는 공통매입세액을 보는 겁니다. 자, 우리 회사가 지금 현재 과세 사업도 하고 있고요. 면세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동시에 한다라고 해서 겸용 사업자라고 해요. 자, 겸용 사업자로 말씀드릴 때 대표적으로 많이 말씀드리는 게 약국입니다. 이 약국에서 직접 약사가 만들어서 파는 약은 면세 쪽에 들어가고요. 조제하는 거 있죠. 직접 처방전 받아서 만드는 거. 그 다음에 그냥 일반 의약품 있죠. 일반 의약품. 과게 들은 거, 타이레놀 이런 것들은 부가세가 있어요. 과세 사업 쪽으로 들어갑니다. 따라서 이거 두 개를 같이 한다 그러면 겸용 사업자라고 해요. 자, 겸용 사업자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3번에 보시면 총공통 매입세액이 있죠. 총공통 매입세액은 내가 물건을 매입했는데 과세 사업 쪽에도 사용하고 면세 사업 쪽에도 사용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380 중에 과세 사업 쪽에 사용했다 그러면 부가세 공제가 가능하고요. 380만 원 중에 면세 사업 쪽에 사용했다 그러면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저희는 면세 쪽에 사용한 부분만큼 공제를 못 받도록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렇게 만드는 서류가 공통매입세액 정산 내역입니다. 자, 그러면 380만 원의 매입이 발생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뭐 예를 들어 컴퓨터 구입했다. 컴퓨터를 내가 구입 너무 큰가요? 컴퓨터 매입하고 부가세가 380이다. 과세 사업에 얼마만큼 사용했고 면세 사업에 얼마만큼 사용했는지 정확하게 밝혀주셔야 되는데 사실상 얼마만큼 사용했는지 저희가 알 수가 없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자? 매출액 대비 비율만큼 만약에 면세 사업 비율이 30%다. 그러면 380만 원 중에 30%를 불공으로 잡아주는 거예요. 공제를 못 받도록. 이해 가실까요? 자, 그럼 지금 전체 매출액이 5억이죠. 전체 매출액이 5억이고요. 5억 중에 면세 쪽에 사용한 게 1억 5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면세 사업 비율이 나오겠죠. 면세 사업 비율이 나오겠죠. 그러면 두 개를 나눠 볼게요. 자, 1억 5천만 원 나누기 5억. 그러면 0.3, 30%가 나오는 거예요. 면세 비율은 30%입니다. 그럼 380만 원 중에 30%는 면세 사업에 사용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계산해 볼게요. 380만 원 곱하기 30%만큼은 면세 쪽에 사용했다. 114만 원을 공제 못 받도록 잡아주셔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확정이죠. 그죠? 확정이기 때문에 7월부터 12월까지의 공급 가액입니다. 네, 저희는 지금 10월부터 12월에 해당하는 부분들만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1기 예정 때 이미 불공제로 잡아줬던 부분을 빼는 거예요. 자, 50만 원은 2기 예정 신고할 때 이미 불공제로 잡은 게 있죠. 그래서 50만 원을 빼주는 겁니다. 그럼 저희가 아까 계산했던 114만 원은 2기 전체 불공제고요. 이 중에 50만 원은 이미 2기 예정 신고할 때 불공제로 잡아둔 겁니다. 그래서 50만 원 빼면 64만 원만 2기 확정 신고할 때 불공제로 잡아주시면 되는 거죠. 따라서 64만 원이 매입세액 불공제로 나올 겁니다. 어렵나요? 네, 개념은 이렇고요. 자, 그럼 저희가 프로그램에다가 입력을 해줘야겠죠.
자, 이기 확정은 정산 내역 들어와 주시고요. 산식은 1번 공급가액 기준으로 하겠다. 매출액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1번. 전표 데이터는 불러오지 않습니다. 자, 15번에 보시면 총 공통 매입세액이 있죠. 총 공통 매입세액 380만 원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면세 비율 30%였죠. 총 공급가액은 전체 합계 5억. 면세 공급가액은 1억 5천. 그러면 두 개 나눠주면 면세 비율은 30%입니다. 380만 원 곱하기 30% 했을 때 2기 전체는 114만 원인데 저희가 2기 예정 신고할 때 이미 50만 원을 불공제 매입세액으로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50만 원 입력을 하시면은 나머지 64만 원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F11번 저장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입력할 땐 어떻게 한다? 여기 내용 잘 보고 타이틀 잘 보고 해당하는 칸에다가 입력만 쭉 해주시면 돼요. 근데 다만 주의하실 점은 정사는 확정 때 넣고 안부는 예정 때 넣겠다 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다시 한번 정리하고 좀 마무리를 할게요. 자, 만약에 예정이다 그러면은 예정 때만 하시면 돼요. 만약에 1기 예정이면 1월부터 3월까지의 공급 가액만 계산하시면 되고 2기 예정이다 그러면 7월부터 9월까지 공급 가액을 입력하시면 돼요. 정산이다 그러면 확정을 넣어주는데 1기면 1기 전체를 넣어주는 거예요. 1월부터 6월까지. 그 다음에 2기다 그러면은 7월부터 12월까지. 그래서 1기 전체, 2기 전체를 넣고 여기에다가 2기 예정 신고할 때 불공제 받았던 거를 빼주는 방식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예정 때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확정 신고할 때는 1기 전체 금액을 매출액으로 잡으셔라. 2기도 2기 전체 금액을 매출액으로 잡아주셔야 됩니다. 지금 문제는 그래도 나름 쉽게 나왔기 때문에 7월부터 12월까지 전체 금액이 나왔죠? 그런데 어떨 때는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요. 7월부터 9월까지 매출액 얼마, 10월부터 12월까지 매출액 얼마. 그러면 얘들을 저희가 직접 다 더해서 입력해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 너무 복잡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얘들은 그냥 기출문제 나왔을 때 그때 한번 입력해 보기로 하고요. 지금은 여기 나와 있는 것만 입력 잘 해주셔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2번은 부가세 신고서죠. 자, 매출이 있고요. 매입이 있습니다. 자, 일단은 매출액 1번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매출 공급가액. 자, 얘들은 그대로 입력하시면 될 거고 지연 발급한 매출액이 100만 원 포함되어 있다. 자, 우리가 지연 발급하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가산세에 매겨주시면 되죠. 공급가액의 몇 프로? 1%. 자, 그럼 100만 원 곱하기 1%에서 만 원을 지연 발급으로 가산세에 매겨주시면 돼요. 2번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급 매출 공급 대가. 자, 공급 대가는 부가세 포함이죠. 자, 그런데 이때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매출 공급가액이 포함되어 있대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신용카드로도 발급했고 세금 계산서로도 발급했다. 이중으로 발급이 되어 있죠. 자, 이때는 세금 계산서가 우선합니다. 그러니까 이 5억에다가 공급가액 1,000만 원이 이미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신용카드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빼주셔야 돼요. 지금 공급가액으로 따지면 6,000만 원이 되겠죠. 그죠? 공급대가는 부가세 포함이니까 600만 원 빼고 6,000만 원이죠. 공급가액은. 그럼 6,000만 원에다가 세금 계산서 발급한 거 1,000만 원을 빼고요. 얼마를 입력한다? 5,000만 원을 입력해 주셔야 돼요. 부가세는 500이 되겠죠. 그래서 빼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3번 직수출에 따른 공급가액은 직수출 쪽에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럼 매출액부터 미리 입력해 놓을게요.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들어와 주시고 1기 확정이죠. 그러면 4월부터 6월까지 세금 계산서 발급분, 자, 5억이죠. 5억에다가 부가세 5천. 그 다음 지연 발급 가산세 매겨주셔야겠죠. 바로 매길까요? 자, 하단 부분에 보시면은 카가 있죠. 가산세 클릭.
그 다음 지연 발급 있죠? 여기다 공급가액 100만원 입력해 주시면 알아서 부가세 만원이 뜰 겁니다. 자, 이렇게 미리 입력했고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 자, 신용카드는 3번에다가 넣어주고 세금 계산서 매출한 거 빼서 얼마 적기로 했어요? 5천만원. 5천만원에 500. 자, 두 개 중복 발행했을 때 세금 계산서 빼고 신용카드만 딱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해외 직수출은 영세 기타 쪽에 6번에다가 3천만원. 자, 그 다음 매입 볼게요. 자, 세금 계산서 수치 매입 일반 공급가액 이거는 뭐 별다른 거 없으니까 일반 쪽에 잘 넣어주면 되고요. 신용카드 매입 공급대가. 자, 여기에서 공급대가는 부가세 포함이었죠. 에어컨 구입비 330 공급대가가 포함되어 있다. 에어컨은 비품이죠, 여러분. 그죠? 자, 신용카드 나중에 보시면 일반과 고정으로 나눠져 있고요. 여기 고정은 유형자산, 무형자산을 입력하는 칸입니다. 자, 그러면 고정자산 쪽에 300에다가 부가세 30 이렇게 입력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일반에다가는 330 빼줘야겠죠. 그럼 한번 빼볼게요, 지금. 자, 전체가 1210만 원이고요. 여기에다가 에어컨 구입비 330 빼줍니다. 그럼 880만 원이 나오죠. 여기에다가 나는 공급 가액만 구하고 싶다 그러면 나누기 1.1을 해주시면 공급 가액만 나와요. 공급 가액은 800이죠. 따라서 일반 쪽에 800, 부가세는 80 잡아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적어드리면 공급 대가가 나왔다. 나누기 1.1 해주시면 공급 가액이 나와요. 그 다음에 공급 대가에다가 나누기 11을 해주시면 부가세가 나옵니다. 참고로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3번 제1기 예정신고 누락된 세금 계산서 매입 일반 쪽이고 공급 가액이 있습니다. 예정신고 해야 되는데 누락시켰다. 자, 예정 때 누락됐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확정 때라도 같이 신고해 주셔야겠죠. 근데 우리가 누락했을 때 신고 불성실이랑 그 다음에 납부지연 있는 거 기억나세요? 얘들 매겨줘야 되죠. 자, 그런데 단 예외적으로 매입만 누락했을 때는 가산세 없습니다. 왜냐면 매입은 저희가 부가세를 납부하는 거예요? 공제 받는 거예요? 공제를 받는 거죠. 오히려 공제를 받아야 되는데 공제를 못 받고 확정 때 신고해서 공제를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늦게 돌려받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신고 불성실과 납부 지연을 매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신고 불성실과 납부 지연은 언제 매기냐? 자, 얘는 예정 누락분 매출 세액에다가 예정 누락분 매입 세액을 빼고 납부 금액이 나온다면 이 납부 금액에다가 신고 불성실과 납부 지연을 같이 매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매출액이 없고 매입액만 지금 100만 원이죠? 그럼 납부가 아니라 오히려 100만 원을 환급 받아야 되죠. 이런 경우에는 신고 불성실 납부 지연을 매기지 않습니다. 자, 따라서 가산세는 없고 그냥 입력만 해주면 된다. 신고만 해주면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매입도 한번 입력해 볼게요. 자, 일반 매입에다가 3억 2천. 매입은 세액까지 직접 입력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 신용카드는 그 밖에 공제 세액 클릭하시고요. 14번 그 밖에 공제 매입 세액 쪽에 41번, 42번 일반 매입은 800에 부가세는 80, 고정 매입은 300에 부가세는 30. 자, 그 다음 예정 신고 때 누락한 거 1000만 원에 100만 원 있죠. 자, 예정 신고 누락분 12번 클릭하시면 바로 옆에 예정 신고 누락분 세금 계산서 38번 있죠. 여기에다가 1000만 원에 100만 원 넣어주시면 알아서 반영이 됩니다. 그 다음 비고도 한번 볼게요. 자, 지난해 11월에 발생한 매출 채권 부가세 포함. 자, 그럼 부가세는 50이죠. 거래처의 파산으로 대손이 확정되었다. 자, 대손이 발생하면 공제 받아 주셔야 되기 때문에
50만 원으로 등록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대손당했던 돈을 다시 돌려받았다, 회수했다 그러면 플러스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예정신고 미환급 세액 30만 원 있고요. 전자신고를 완료했다 그러면 만원 공제까지 받아줘야겠죠. 자, 그러면 일단 대손 세액 가감 8번에다가 대손이 발생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50만 원 잡아주시고, 그 다음 예정신고 미환급 세액에다가 21번에다가 잡아주시는데 금액이 얼마였죠? 300이었네요. 그럼 300만 원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옆에 바로 보시면 18번 그 밖의 경감 공제세액, 바로 밑에 전자신고 세액 공제는 만원. 자, 이렇게 다 잡아주시고요. 최종적으로 27번 저희가 납부할 금액은 1740만 원입니다. 저장 버튼 F7번 눌러주시고 종료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부가가치세 신고서 난이도는 좀 어땠어요? 어려웠어요? 지금 이렇게 봤을 때 특이한 문제는 없고 헷갈릴만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때까지 나왔던 기출문제를 보시면 한 번씩은 다 출제가 되었던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들은 또 틀리지 않도록 정리 잘 해주셔야 되고요. 특히나 여기에서 많이 틀리는 거 몇 가지 찝어드리면, 신용카드에서 요거 세금 계산서 중복으로 발행한 거 차감시켜야 된다라는 걸 좀 많이 헷갈려 하시고요. 그 다음에 2천만 원을 5억에다가 더해서 넣으려고 하시는데 이미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굳이 더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헷갈려 하시는 게 예정신고 누락했을 때 매입만 누락했을 때에도 신고 불성실 납부지연 얘들을 매기려고 하세요. 근데 예정신고 누락 중에 매입만 누락했다 그러면 가산세는 없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비고에서는 대손이 확정되었다 음수로 적어 주셔야 되고, 회수했다 그러면 플러스로, 납부를 해야 되니까 플러스로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남아있는 결산과 원천 징수까지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